미국 펀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차세대 테마로 우주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ETF 상품을 내놨는데 첫날 하루 거래 규모가 무려 2억 9,400만 달러, ETF 역사상 8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주 산업에 돈과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차세대 혁신으로 불리는 우주 산업 얘기 해보겠습니다. 화성 탐사, 우주 여행, 더 나아가서는 우주로의 이주.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일이고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두 곳,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입니다. 베조스는 지난 2000년 블루 오리진을 설립하면서 먼저 우주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2년 뒤인 2002년 머스크도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우주를 향해 가지고 있는 큰 꿈은 조금 다릅니다.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가는 듯 보이는 스페이스X의 수장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으로의 이주입니다. 2016년 머스크는 자신의 소신을 담은 테라포밍 마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환경오염과 핵 문제로 지구는 더 이상 안전한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 아닌 행성에 거주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우주를 둘러보고 오는 관광이 아니라 화성에 인류 문명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2050년까지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 로켓을 한 번 발사하는데 100억 달러, 한화로 11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머스크는 큰 우주선을 만들어서 한 번에 100명씩을 운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100만 명이면 10,000번이나 로켓을 쏴야 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머스크라고 해도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긴 힘들 겁니다. 머스크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사용 로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켓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 발사체와 직접 목적지까지 가는 우주선,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용의 90%는 발사체 비용입니다. 발사체만 다시 쓸 수 있어도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미 발사체 재사용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 12월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콘 9은 11개의 통신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려놓고 지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주궤도에 진입한 로켓을 다시 회수한 건 이게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엔 회수한 재사용 발사체를 이용해서 로켓을 발사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발사체를 회수해서 다시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걸 최초로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여기에 더해서 로켓 전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로켓 재사용이 가능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로켓이 지구와 화성을 오가면서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단계에서 스페이스X의 또 다른 사업이 번져갑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스타링크 프로젝트입니다. 스타링크는 적외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 한복판이든 사막 한가운데든 열대우림이든 지금은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곳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링크를 위해 2019년부터 위성을 쏘기 시작해서 이미 1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는 캐나다와 영국 등에서 베타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데이터 전송 속도는 50에서 150mbps로 기존 통신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최종적으로 42,000개의 위성을 운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때 목표 통신 속도는 1GBps입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해외로 갈 때 통신과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데이터 송수시는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교통정보나 도로 상황들이 빠르게 바뀌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바로 순조롭게 오가지 못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바로 이 자율주행에도 스타링크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머스크는 팰콘 9을 통해서 우주 개발에서 세계 최초의 성과를 연이어냈고 스타링크도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베조스는 아직 그리 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의 생각 차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베조스는 우주로의 이주는 현 세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음 세대에서는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좀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그 바탕을 구축하는 게 베조스의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조스는 머스크가 꿈꾸는 화성으로의 이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성은 우주선으로 몇 달을 가야 할 정도로 거리가 너무 멀고 설사 이동이 가능해진다 해도 화성의 환경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살아야 하고 지구를 살만한 곳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대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중공업 시설 등을 우주로 내보내자. 이게 베조스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가 꿈꾸는 것은 우주 식민지입니다. 지구 가까이에 아주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뒤에 그곳을 식민지로 삼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으로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들을 옮길 수도 있고 혹은 완벽한 환경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필요한 자원은 가까이에 있는 달에서 찾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달에는 철과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광물이 많은 데다 물도 발견이 됐죠. 지구 가까운 거리에 우주 식민지를 두고 달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게 훨씬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란 주장입니다. 다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재사용 로켓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머스크와 베조스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블루 오리진도 재사용 가능한 로켓 뉴 세퍼드를 이미 10차례 이상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자원 조달지로 꼽히는 달 탐사도 중요하죠. 2024년 달 착륙을 목표로 달 착륙선 개념인 블루문 개발도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베조스 역시 위성통신, 인터넷 서비스인 카이퍼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지만 이는 블루 오리진이 아닌 아마존 산하에 남겨뒀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우주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결국 카이퍼 프로젝트는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 연결되어야 사업 확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1, 2위를 다투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 세계 최고의 부호답게 그들의 전쟁은 이 지구상이 아닌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으로의 이주냐 아니면 우주 식민지냐, 우리 세대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인류를 위한 혁신에 혁신을 더해가는 이들이 있기에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